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 전 세계의 축구 인구들이 환호하는 월드컵은 끝났지만은 우리의 월드컵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또 매일 오후 1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월드컵을 해보는 시간, 오늘도 여전히 가져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손님이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이 자리를 꾸준히 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저와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형 누나도 없고 또 통통 튀는 매력의 유창호 앵커도 없지만 제가 또 이렇게 진득하니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장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재미난 선수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감독이 된다면 내가 이 선수를 기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에 또 16강전 이어서 8강전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 오늘 대진표에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 라인업이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먼저 1라운드 선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서포트 대 로보로보 이렇게 있습니다. 좀 가뿐한 선수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를 비롯해서 오늘 경기에서 유난히 좀 돋보이는 선수군들이 언택트죠. 언택트. 사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시발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차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언택트와 관련된 중요성이 고조되며 오늘장 알서포트를 비롯한 선수 군단이 대규모로 또 현재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상대 로보로보입니다. 이 로봇 관련된 선수들은 또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군단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년도 초에 있을 CES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 게다가 대기업들도 꾸준히 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강조를 하면서 오늘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서포트 대 로보로보 1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헤비급이에요. 지금 좀 덩치 있는 선수들끼리 붙여놨습니다. HMM, 이 선수도 최근에 한참 좀 슬럼프를 겪다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선수인데요. HMM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이익률이 한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 많은 관중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경기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선수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늘 이 선수 라인업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선수기도 한데요. SK 하이닉스 한창 부진을 겪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두 선수들 희비는 엇갈립니다. HMM은 이번에 성적표가 좋을 것이다. SK 하이닉스는 좋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어떤 선수를 봐야 할까요?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도 조금은 가뿐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리튬 관련된 선수 군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한 선수가 이름을 올립니다.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예전에 코리아 SA로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워낙에 럭비공같이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이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한데 오늘 전반적인 리튬 군단 좋습니다. 특히나 수산화 리튬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낸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하이드로 리튬 오늘장 시원한 한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복 없이 꾸준히 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강한 선수가 이 TYM입니다. 이 선수를 표현하는 한 단어, 바로 농슬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기계계의 테슬라다라고 불리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이 표현이 달갑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테슬라가 주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TYM 오늘도 좋은 퍼포먼스 나타내면서 3라운드 주자로 나섰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미디어 대전이네요. 바른손 대 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대 무빙,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아바타2 지난 주말에도 많은 관객몰이에 나섰는데 이 부분과 즉 간접적으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바른손, 이 바른손을 비롯한 아바타 관련된 선수들 오늘 경기 재차 좀 경기장 위에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뉴 같은 경우는 아바타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향후에 디즈니 쪽에서 텐트폴 관련된 작품으로 무빙이라는 작품이 꼽히고요. 여기에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뉴, 이 선수 둘 간의 미디어 대전 4라운드에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명의 선수들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두 분 오늘 경기에서 좀 중요한 점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이 상당히 경기장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선수들 상당히 빠르게 흐름이 바뀌고 있죠. 화장품이 잘 갔다가 오늘은 또 언택트가 잘 갔다가 어떨 때는 또 한한영 관련된 선수들이 잘 가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중국 이 코로나 관련된 선수들 좀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먼저 떠올랐었던 종목들이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산업 활동이 좀 재개될 것이다. 이러한 종목들이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떠오르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 기대감만 있었던 산업군에서 이제 약간 우려감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중국에서 이제 이 방역이 좀 계속해서 이제 완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중국은 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기약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부족해지겠구나라는 생각에 사재기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겨울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약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고 좀 최근에 보면 이제 제약주들은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이제 언택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어찌됐든 대형주들이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없잖아요. 2차 전지나 반도체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좀 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주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떠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방역 완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를 차근차근히 좀 갖춰 나가야 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전에 우리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일전에 이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이제 한창 심했을 때에도 제약주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택트고 원격 교육 뭐 그다음에 원격 근무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 뭐 그다음에 간편식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그런 흐름을 그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진입을 함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짜내야 될 전략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좀 적절하겠죠. 순식간에 떠올랐다가 또 지금 현재 제약주처럼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화장터가 좀 줄 서서 이제 들어갈 정도로 이제 지금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사망자가 이제 뭐 100만 명까지도 추산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확진 관련된 중국의 코로나 폭증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격 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 원격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음압병실이라든지 이제 어떤 의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 중국 코로나 폭증 관련된 종목들은 완전히 이제 의료 인프라 쪽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접근을 했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순환매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그래도 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혹은 이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수익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시고 윤경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산타 랠리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좀 분위기에 네.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 최근 그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역시 중국발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문제점이 이제 중국 당국의 이 방역 대응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정부, 중국 당국이 이제 일당 공산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 위반, 민심의 이 시위라든지 폭동 이런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강한 반발 시위를 두려워하는데 사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뭐 민주화 시위라든지 반체제 시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진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역병, 팬데믹 관련한 민심의 이제 폭발은 사실 제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방역을 급하게 완화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방역을 갖다 정밀화해서 천천히 풀어가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제 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겁먹은 중국 당국이 너무 네. 급하게 이제 손을 쓰다 보니까 이 이제 후폭풍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례 시장이 폭등하고 사망자 늘어나고 지금 중국이 아시겠지만 의료 체계도 불안하고 의학도 불안하고 또 그쵸. 중국인들이 네. 위생이 좀 사실 이 국민들의 위생이 좀 아직은? 떨어져요. 예. 예,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이제 어떻게 지금 막을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의약품 품귀 현상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이제 오늘 저번 주 주말 오늘 좀 제약 의약주들이 좀 빠졌습니다. 올라왔다가 빠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이제 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이제 이 봉쇄라는 걸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 자발적 봉쇄가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국민들도 지금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 자체도 조심하고 의약도 이제 챙기고 대비를 각자 개인 위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외출도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봐야 될 관련주들은 저번 주, 저저번 주 움직였던 OTT 관련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조심하고 집에서 스스로 실내에서 나가지, 보내는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실내에서 이제 갖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예. 다시 이제 OTT. 뭐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재벌집 막내 아들 얼마나 지금 중국에서 또 인기하고 관심과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한류에 대한 드라마 이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하고 이제 자발적 봉쇄, 어떠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제 방역을 갖다 새로 갖춰가는 데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OTT가 돌아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특징으로 봐야 되고 하여튼 당분간은 중국발 이 관련된 이슈가 돌아가면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다. 이 네. 부분을 특징으로 보면서 접근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중국의 이런 코로나 시국, 물론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사실 이 전 세계가 한번 코로나와 관련된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흐름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분간은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두 분이 좀 의견을 주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월드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바로 알서포트 로보로보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응원하는 선수가 누구인가요? 알서포트 대 로보로보입니다.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알서포트 대 로보로보. 먼저 알서포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서포트 쪽에 저는 조금 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은요? 네, 방금 저도 언급드렸듯이 뭔가 중국발 이 네.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알서포트하고 로보로보의 관계에서는 알서포트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전이다, 이것이 장기전이다 하면 좀 의견이 달라지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알서포트로 들어갔다가 네. 들어가서 재미 좀 보고 그 다음에 로보로보로 좀 턴을 바꾸는 이런 대응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지네요. 알서포트 이 선수인데 사실 이 알서포트가 언택트 우리가 원격 근무, 원격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좀 이야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중국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수익을 이제 내고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본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서포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주목받는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언택트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정책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상하이 교육청에서 네. 이제 이 재택 교육에 대한 이 좀 법안을 좀 발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어떤 코로나 상황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전에 코로나가 한창 이제 확진이 되었을 때에도 이제 이 확진세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어찌됐든 인구가 워낙에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네. 언택트에 관련된 부분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좀 수급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원래 우리나라 이 코로나 한창 이제 확진자가 나올
나올 때에도 거의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만큼 아마 이제 트레이딩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좀 이슈가 나왔죠. 이제 2025년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정보 교육을 의무화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 이제 국내에선 1위 기업이거든요. 교육용 로봇은 뭐예요? 교육용 로봇이 이제 뭐 코딩을 한다라거나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을 이제 뭐 짜주는 뭐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도 현재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교육용 로봇에 대한 어떤 정책발 수혜가 이제 충분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물론 1월 달에 CES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CES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받는 것은 다른 섹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살짝 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오늘의 이제 힘을 받은 것은 이제 정책발 수혜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발 수혜를 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밀어주다가 약간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 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좀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조금 더 좀 밀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어서 알소포트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져서요. 여러분들의 의견 좀 바로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요. 과연 시청자의 선택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시청자분들은 로보로보 지금 첫 번째 사랑의 짝대기부터 좀 어긋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시 로보로보 선택하신 분들은 왜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였는지도 써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은 단기적으로는 알서포트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알서포트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4대6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시청자의 선택은 로보로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알서포트를 선택을 해주셔서 지금 다음번 4강에서는 알서포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보로보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 가격 전략은 윤겸 전문가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차트상 이제 다음 목표가를 갖다 설정한다면 좀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크게 상승을 못하는 장이다 보니까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8,000원이 1차 목표가가 아닐까. 매물대가 좀 몰려 있는 거기까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로보로보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8,000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엇갈린 첫 번째 라운드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덩치를 좀 키워봐서요. 이번 라운드 가운데서 가장 헤비급이 되겠네요. HMM과 SK 하이닉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선수입니다. 과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실지, 이번에 윤겸 전문가님 두 선수 가운데서 어떤 쪽이 더 마음에 가세요? 저는 선택은 HMM으로 하고 이제 설명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은? 저도 HMM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미리 짜고 오셨나봐요. 작전 회의를 두 분이서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윤겸 전문가님 HMM을 선택을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네, 그동안 이제 차트 주가를 보면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밀려서 내려왔고요. 이제 네. 바닥을 좀 딛고 저점 뭐 확인하고 이제 추세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대형선 중심 위주로 이제 많은 수주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민영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각종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반도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네. 재고도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러게요. 그동안 뭐 공급망 뭐 대란 및 원자재 이 확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들 뭐 주가를 갖다가 좀 삼성전자는 6만 원을 좀 회복하는 게 관건, 6만 원 이상.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8만 원 이상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부분은 이제 올해는 지나야 되고 내년부터 좀 지켜봐야 되는데 1, 4분기까지도 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부분은 뭐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다가 이제 반도체 수요 부분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SK 하이닉스도 좀 투자 부분의 얘기 나왔다가 뭐 철의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여러 가지 좀 고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조선은 이제 그동안 이제 조선도 많이 어려움이 겪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수주라든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매출 다각화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반도체보다는 내년 1사분기 때는 이제 조선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아 좀 대형 선박 위주로 좀 수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HMM 조선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더 줘도 지금 상황에 낫지 않을까 해서 HMM으로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해운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영업 실적이 이제 올해 무려 이제 10조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5% 넘게 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HMM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올해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갔다가 사실 최근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 기대감에 이제 해운 지수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서 주가 좀 같이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내년에 해운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전체적인 해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이제 워낙에 물동량이 많이 증가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운 운임량이 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갔었다가 여러 해운사들이 이제 이 배들을 좀 많이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주문을 했고 그 물량들이 풀려 나오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은 많아지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해운 운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도주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들이 또 순환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HMM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아직까지 좀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보다는 HMM을 골랐느냐? 하이닉스가 워낙에 우려감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이번 4분기의 영업 실적이 약 한 1조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이제 적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적자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사실 메모리 쪽에 거의 이제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가격 정상화도 사실 내년 한 3분기가 좀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고권들을 처리해야 결국에는 또 새롭게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코멘트를 했냐면 잘 버티는 전략이 중요한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비용은 최소한 줄이고 재고권들은 빠르게 처리를 하고 이러한 이제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바닥도 중요하겠지만 무언가 이제 좀 성장 동력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뭐 HM은 당장 뭐 배당이 되는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러한 기대감마저 가져볼 만한 게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에 아직 좀 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는 HM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나마 낫다라는 시각처럼 들리네요. 둘 다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상태는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HMM과 SK하이닉스 두 분의 의견 역시 모아져서 HMM이 선택이 됐는데 과연 이번에 사랑의 짝대기 어디로 갈까요? 보시죠. 네,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참여를 해주셨는데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번에도 역시나 짝대기는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 시청자분들의 선택, SK하이닉스가 53%, HMM이 47%로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늘 주전 선수잖아요. 이 탑5에 꼽는 주전 선수라서 그런지 그리고 예전에 국민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미운 정, 고운 정 모든 정이 쌓여서 이런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못나도 그래도 또 이 주전 선수라서 많이들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선택 두 번째 라운드 HMM 4강으로 올립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다시 또 스피디한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바로 하이드로리튬 여기에 TYM
세 번째 라운드에서 과연 두 분의 선택 어떻게 나올까요? 워낙에 색깔이 좀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선수 응원하시겠어요? 저는 TY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TYM 그리고 윤경민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르게 원자재가 중요하니까 하이드로 리튬으로 리튬? 한번 선택을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원자재 확보 정탈전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갈등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갖다 반도체로 때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뭐 WTO 제소까지 하면서 법 테두리에 의해서 이익을 지키겠다 하면서 또 히토리로 대항하고 있거든요. 그쵸. 전 세계 60% 매장량에다가 이제 이거 정제까지 하는데 한 뭐 70, 80%의 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히토리로 대항하듯이 히토리는 뭐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 원소고 희귀 원소고 아주 최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 리튬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조에 나서겠다. 수산화 리튬 관련해 갖고요. 그래갖고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 갖고 최근에 이제 많은 리튬 관련주가 많이 또 오르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재무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또 하이드로 리튬이 재무가 괜찮아요. 유동성은 높고 부채는 작은 기업.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금리 인상의 시기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장을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TYM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농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됐었고요. 또 수주 부분도 계속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TYM은 다시 한번 이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고 다시 한번 이제 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더 비중 있게 봤던 건 이제 원자재 리튬 관련해서는 아마 추가 좀 갈 수 있는 동력 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 다 뭐 또 괜찮습니다. 사실 맞게 볼 건 없는데 그래도 리튬 관련해서 그 종목을 선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축구로 따지면은 감독님 중에서 이 수비진을 강화하는 감독님이 있고 또 공격수를 그렇죠. 이렇게 배치하는 전진 네. 배치하는 감독님이 있는데 공격형이신가 봐요. 그래서 예. 하이드로 리튬 조금 더 공격성이 있는 선수로 기용을 하시겠다. 네.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님 대신에 TYM 이번 방어진인가요? 센터백이다라고 봐야겠죠. 아, 예, 예.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지금 현재 리튬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모든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리튬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튬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번에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리튬 플러스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곳이 또 하이드로 리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공격적이다라는 점.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미 골라인을 넘어섰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 몸까지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는 굳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세레머니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이제 그 공격수가 아니었다면 그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를 축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금 현재 TYM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이제 올해 이제 1조 클럽에 좀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워낙에 이제 전략을 좀 잘 짜냈죠. 그러면서 이제 소형 트랙터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워낙에 이제 판매를 잘 해내게 되면서 대동과 같이 지금 현재 이 농슬라라는 닉네임을 이제 얻어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 대동이나 뭐 지금 현재 TIM 워낙에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CES에 이제 존 디어 회장이 기조 연설을 합니다. 존 디어가 이제 사실 찐 농슬라거든요. 진짜 농슬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네. 농기계 관련해서는 이제 1위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이 기조 연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보통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갖고 나오시거든요. 이제 뭐 올해는 이제 그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로봇 개를 데리고 나왔었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아마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제 농기계의 또 최첨단 미래 산업, 자율주행 농기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농기계가 네.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CES 기대감도 지금 현재 충분히 차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 우리 뒤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도 리튬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좋은 어떤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 수산화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다만 너무 공격적이고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혼돈의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 TYM이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월클 나왔습니다. 월클. TYM. 그래서 후방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골을 넣었으니까 이번엔 바로 진영의 전환을 위해서 TYM. 이렇게 두 분의 선택은 좀 엇갈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청자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선택. 요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TYM이 53%,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47%로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선택 가운데서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뭐 TYM 조금 더 이제 표를 주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거는 취향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TYM은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이고 하이드로 리튬은 이제 공격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지금 오늘 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가장 또 떠오르는 선수가 뭐 당연히 이제 메시도 메시, 떠올랐지만 네. 음바페가 음바페? 또 프랑스에, 헤트트릭, 네. 프랑스의 음바페가 헤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선수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이제 좀 이렇게 활발하고 이제 끼가 있는 그런 선수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취향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라운드는 TYM이 선택이 됐는데요. 하이드로 리튬 이 선수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네. 될까요? 다음 목표가 사실 이제 상당히 좀 올라오고 이제 뭐 고점도 찍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목표가로 제가 26,000원을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TYM 26,000원 목표 주가 설정이 됐고요. 저희가 앞서서 2라운드 네네네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2라운드에서 SK 하이닉스 너무 터부시했나 봐요. 저희가 그래도 떨어졌더라도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해하셨어요. 각자만의 목표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이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하신 분들도 언제쯤이면은 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내년 한 2분기 이후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정상화되는 구간이 올 거고 사실 이제 2024년에는 오히려 이제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만 기다리면 반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85,000원 1차 목표가로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추가 매수를 준비하자.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 메모리 가격 반등에 맞추어서 신규 매수 준비하자 정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라운드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SK 하이닉스, 3라운드에서 또 떨어진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8강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선수들이 많으니까 바쁘네요. 이번에 마지막 4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결을 펼치는 선수들이 바로 미디어 대표 선수들이죠. 바른손과 뉴 이렇게 두 선수가 나가는데 저희 선수 얘기하기 앞서서 아바타 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아직은 안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 저는 예. 이 4라운드가 꿀잼이거든요. 꾸르잼이. 사실 네. 저는 원도 안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안 보실 수 있어요? 원을 보고 네. 지금 이제 워낙에 또 많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한 어. 다다음 주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 한산해졌을 때. 그쵸. 네, 또 네. 이게 취향 3시간짜리여서 좀 좋은 자리에서 맞습니다. 느긋하게 네. 볼 필요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겸 전문가님도 안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바타 1은 봤어요. 근데 아. 이제 2는 이제 극장 개봉이니까 예. 요새는 뭐 극장 가긴 좀 부담스럽고 그냥 나중에 그 집으로 역시. 집에서 볼 수 있게 네. 통해서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약간 꼬리뼈가 좀 아플 만큼 길기는 합니다. 약 3시간 반 정도 되는 예, 영화인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자리 티켓은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4라운드 어떤 쪽에 응원하시겠어요? 아바타가 흥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유가 더 궁금해지시는데 먼저 윤겸 전문가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네. 보기에는 그래도 바른 손으로 선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이번에는 조금씩. 아바타 갈 때 같이 네. 갈 수 있는. 네. 그럼 아바타 얘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바른손하고 바른손 2N이 주가가 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른손 같은 경우 이제 디즈니 파트너사인 그 아시지 않습니까?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인수해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아바타 흥행 이게 지금 아바타 1 이후에 상당한 이제 오랜 기간 좀 시간을 갖고 이번에 그때 아바타 1은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다 물을 이제 너무 배경으로 좋아요. 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참 보기에도 예고편인데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맞아요. 물속을 해짓고 물속을 네. 갖다 이렇게 펼쳐가면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이 있듯이 그리고 이제 그 바른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제가 특징으로 보는 건 좀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역시 재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동성이 높고 부채가 상당히 거의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재무가 좋습니다. 바른손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 비해서 좀 늘었고요. 전년 동기 비해서 73% 정도 늘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이런 이제 대작과 관련해서 디즈니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 NEW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콘텐츠 내년에 이제 흥행작을 상당히 준비하고 매출 부분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또 NEW도 갈 수 있는 둘 다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역시 이제 흐름 이런 그 흥행작 이슈에 안 묻혀가지고 같이 좀 더 지금 시기에서 더 갈 수 있는 이제 아바타가 흥행작도 이제 어떤 이제 상영 이제 관객들도 늘어나면서 이 기간에는 좀 바른손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특징이지 않을까 해서 재무구조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른손으로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팅하는 거고 미래에 베팅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유도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아바타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물만 나와도 기분이 그렇나요? 업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데 사실 아바타2가 나왔고 저는 이 어느 정도 이 일정이 도달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패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재료 노출. 네, 재료 노출이 됐고 네. 지금 이 전작보다도 더 빠른 추세로 관객 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300만 돌파할 거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그 한 표에 이제 힘을 더할 생각인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른손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나 기대감이 차올랐었던 구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슬슬 이 기대감이 좀 소멸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슈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바타2가 뭐 1000만을 돌파한다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움직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이 난이도가 있는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무빙이라는 드라마. 이제 무빙이, 재벌집 이후에 과연 또 흥행작이 어떤 흥행작이 될 것인가, 어떤 작품이 될 것인가. 지금 이 가장 또 1위 후보가 무빙이거든요. 제작비가 이제 500억 정도에 이제 도달하고. 혹시 어떤 콘텐츠인지 아세요? 뭐 내용이나 이런 거? 내용은 이제 그 초능력 관련된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 내용을 제가 잠깐 써왔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뭐 이제 웹툰 원작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비밀 요원이었었는데 네. 뭐 이제 뭐 초능력 또 관련된 다시 태어나나요? 네,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닌데 네, 일단 뭐 초능력. 네, 배우진들이 굉장히 좀 화려하죠. 뭐 조인성 배우님이라든지 어머. 뭐 네, 한효주 배우님, 네. 네, 제가 굉장히 팬인데 이제 예. 이러한 뭐 라인업도 튼튼하고 제작비가 500억인데 오징어 게임 대비 약 한 2배 정도의 제작비 정도.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대작의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뉴가 올해 이제 또 흑자 전환도 좀 성공적으로 잘 해줬고 그러면서 네. 이제 이 텐트폴 드라마 기업으로 좀 어느 정도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시장에서 다뤄질 만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바른손은 어느 정도 좀 재료 노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려가지고요. 일단 모멘텀을 좀 들어봤습니다. 각 선수들만의 강점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선택 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조금은 좀 차이가 나네요. 지금 바른손이 35%, 뉴가 65%의 선택을 받아서 4라운드의 승자 뉴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쉽게 좀 떨어진 이 바른손, 그동안에 좀 전에 차트도 보셨겠지만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혜우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 차익 시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바타2가 뭐 엄청나게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겠죠. 이전 고점인 3,600원 먼저 1차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트 지금 뾰족한데 바로 직전 고점 보이시죠? 그 부근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8강 진행해 봤습니다. 선택을 받은 선수들 바로 4강으로 올립니다. 상황의 첫 번째 라운드 보겠습니다. 네, 로보로보를 무찌르고 올라온 알서포트, SK 하이닉스를 거뜬히 밟고 올라온 HMM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지금 체급 차이가 사실 좀 크게 납니다. 그리고 워낙에 색깔도 다른 선수들이어서 두 분의 선택은 좀 어떻게 나올지 윤겸 전문가님 어떤 선수로 갈까요? 저는 지금 시기에서 이제 알서포트로 조금 알서포트. 힘을 좀 밀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두 선수가 두 분 모두 의견이 모아져서 올라온 선수들이어서 선택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윤겸 전문가님 알서포트, 김혜우 전문가님. 저도 알서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크게 이변이 없는 것 같은데 HMM보다 알서포트가 나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HMM은 지금 현재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운임지수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당장의 어떤 성장 동력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바닥 찍을 만큼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매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인수군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HMM이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해운 업황이 과연 이제 정상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알서포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잖아요. 저는 이제 비단 알서포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뭐 원격, 재택, 뭐 혹은 이제 뭐 의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 순환이 좀 나올 대로 나온 상태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CES, 그다음에 뭐 JP 모건 하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중국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국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만큼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다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한 매력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이 트레이딩, 이슈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다라는 시각이시고 윤겸 전문가님이 선택하신 이유도 동일한가요? 네네. 중국 당국이 지금 19일부터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전환한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화웨이에다가 이제 그 비대면 솔루션, 원격 지원 솔루션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이제 재무를 이제 비교 말씀드렸는데, 재무 유동성이 상당히 좋고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유보율도 좋고, 이런 이제 어려운 금리 인상 시기 역시 재무가 튼튼한 기업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중국발 코로나 이 사태가 단기가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중국 당국은 이제 정밀 방역을 완화를 갖다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상태로 또 급격히 또 환자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이제 환자 여러 가지 이런 사태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가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원격 지원, 화상 수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여기에 편승해서 알서포트는 충분히 지금 이 시기에 따라가서 이제 실적과 매출과 주가 상승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년 초까지도. 근데 이제 HMM은 아까 전에 배당 얘기도 말씀하셨고 내년 수주 부분도 좀 기대되고 있으나 1, 4분기를 거치면서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단기간 시장에서는 역시 알서포트가 좀 더 상승 힘이 더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막판 뒤집기 혹은 약간 카드를 좀 꺼내자면, HMM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카드를 꺼내자면 이 선수가 또 매각이라는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민영화, 과연 민영화. 민영화 이 부분이 과연 이 선수에게 장점이 될까 단점이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순환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와줘야 수급이 쏠리면서 그쪽 텍스트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그런 네. 이제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HMM이 이 매각에 대한 어떤 주목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뭐 어떤 이수 후보군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정해진다라든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어떤 뭐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줘야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대감만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HMM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 모아졌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승장은 알서포트였는데요.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 보시죠.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알서포트를 조금 더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셨네요. 알서포트 55%, HMM 45%로 4강의 1라운드는 알서포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2라운드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약간의 좀 혼전 양상이 좀 펼쳐졌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좀 떨어졌던 HMM 이 선수에 대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경 전문가님, HMM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음 목표가는 제가 25,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물대가 좀 몰려있죠. 여기를 이제 통과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 가격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4강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 2라운드 올라온 선수가 농슬라, TYM 그리고 미디어 쪽의 뉴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 될 텐데요. 김혜영 전문가님 어떤 선수 선택하시겠어요? 체급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네. TYM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YM 그리고 윤경 네, 전문가님. 저도 TYM으로 TYM. 차트상 봐도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영 전문가님 왜 TYM이 좀 더 낫다고 보세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뉴가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컨텐츠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무 많이 좀 순환이 되었다라는 점. 그럼 네. 살짝 이제 쉬어가는 흐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면에 TYM은 뭐 말씀드렸지만 월드클래스 센터백입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제 이 펄을 봤을 때 이 관련된 이 농기계 기업들은 거의 이제 10배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TYM 같은 경우는 3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워낙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CES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 좋지, 단기적으로 이제 일정도 있지, 기대감은 계속 차오르지, 저평가되어 있지, 정말 이제 뭐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TY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수익 흐름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서 TY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뉴는 무빙 얘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사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네. 기대작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할 때 그때 네.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찍 기용을 할 필요는 없고 TYM 선택을 해주셨고 윤겸 전문가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네, 차트상 이제 어느 정도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수출 확대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에 충분히 반영될 것 같고요. 이 농기계 부분도 이제 그 자율주행 부분하고 관련돼서 이런 기술력이 접목되면서 시장 확대와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를 갖다 충분히 여기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뉴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흥행작들을 이제 기대가 되고 컨텐츠주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년이 또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이제 컨텐츠들이 조금 올라왔다 좀 다시 차익 실현 매물하고 빠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한데 조금 이제 그 중국발도 이제 순환하면서 컨텐츠 부분도 순환하면서 돌아올 차를 좀 기다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이제 농슬라 TYM이 좀 더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TYM으로 저도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선택 TYM 이렇게 해서 4강 라운드 2라운드에서 승리한 선수였습니다. 그럼 시청자의 선택 지금 현재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된 바 보겠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TYM과 뉴 압도적으로 TYM 인기가 이 선수가 보면은요 색깔이 강하지는 않은데 응원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네, 많으실 때요. 맞습니다. 호불호가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거의 8대2의 비율로 TYM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으로 직행을 합니다. 뉴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요즘 엔터 콘텐츠 이쪽으로 관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있어가지고 뉴를 앞서서 김영일 전문가님이 그래도 올려주신 선수잖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최근에 어찌됐든 좋은 이슈들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컨텐츠 관련주도 순환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단기 고점을 조금 넘어서 9,000원 다음 매물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 들고 계신 분들, 물론 TYM이 워낙에 좀 좋은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익을 충분히 좀 낼 수 있다. 9,000원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결승 보겠습니다. 결승의 대진표 보시죠. 많은 선수들을 무찌르고 올라간, 심지어 SK하이닉스, HMM, 로보로보를 이기고 올라선 알서포트, 그리고 걸출한 또 이런 탄력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올라간 TYM 두 선수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런 경기장 분위기가 대형 선수들이 몸도 무겁고 좀 그렇잖아요. 발 빠른 선수들 기용이 많다 보니까 결승도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선택, 윤경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참 전반전에 성적을 낼 선수냐, 전반전을 이어서 후반전에 좀 네. 성적을 더 내줄 선수냐라는 이제 그런 차이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제 알서포트에 전반전에 좀 확 좀 힘을 실어줬다가 후반전에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은 알서포트로 조금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좀 에너지가 막 네. 차고 넘치는.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우리나라 선수로 따지면 네. 알서포트는 이제 이번에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 같은 네. 느낌이고 TYM은 이제 수비를 좀 단단히 지켜준 김민재 김민재 선수 같은 선수. 그런 느낌인데 두 선수 다 월클이잖아요. 월클인데 저는 네, 조금 어떤 더 쪽이세요? 이제 항상 군대에서도 공격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알서포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인가요?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 선호하시는 분들은 알서포트,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TYM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도 그냥 취향 차이다? 지금 네, 시장 지금 당장?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정책이라든지 의약, 의료 이런 대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역시 지금 이 관련주들이 네. 하반기 연말을 지나서 상반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환자가 사망자가 또 생각지 않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면은 이쪽 관련주들은 좀 더 짧지 않게 또 1월, 2월을 해서 봄이 올 때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YM은 어떠한 기술력, 농술라라는 표현도 했고, 네. 북미 수출도 하고,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충분히 후반년까지 느긋하게 장바구니에 조금씩 담아두면서 비중을 늘려가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알서포트로 좀 가서 타서 재미를 좀 보신 다음에 TIM으로 좀 수익을 보거나 교체하시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나눠서 전략적으로 이제 담아가시는 네. 그 비중을 좀 분산해서 네. 이렇게 차이를 좀 두고 가서 같이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부분에서는 알서포트가 지금은 좀 더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군요. 알서포트로 선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저희 토마토 TV가 필요하고 이 이상형 월드컵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그 스킬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런 또 깊은 사연을 가지고 두 선수 각각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승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죠. 결승자, 이 우승자는 정말 근소한 차이예요. TYM이 58%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알서포트는 42%,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비등비등한 대결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각각의 이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응원해 주셨던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눌림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5,400원 고점 노리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어떻게 할까요? 네, 다음 목표를 갖다가 네. 지금 3,000원, 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거기까지 좀 시간을 가지면서 가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급하게 마음이고 보수적으로 1차 3,000원, 그 다음 이제 3,500원, 4,000원 순차적으로 가면 무리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왔던 두 선수들 어떻게 좀 활용할지 저희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오늘의 최종 승자는 TYM 농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단기적으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목표가를 높여가 나가자. 윤겸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상당히 좀 진지하게 아침 시간 또 장 마칠 때 함께 하다가 시장 이야기를 재밌게 좀 나눠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 뭐 앵커님, 네. 박 앵커님하고 첫 시간인데 너무 즐겁고 다음 시간 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갔는데 저만 즐거운 게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새로워진 이상형 월드컵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좀 이야기 나눴던 선수들 물론 이 대회에선 떨어졌더라도 나는 이 선수가 정말 좋아 하시면은 그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